저번 시간에 어디까지 했죠? 70페이지까지 한 거 맞아요? 맞나요? 자, 음수의 제곱근 저번에 스포를 좀 했죠? 뭐 스포했죠? 요거 최적화시켜 다시 풀어줄게요, 이거. 지금 계속 복잡하게 되어있는데 한번 풀어봤어야 되는데, 선생님이. 쉽게 풀 거라 생각했는데. 생각도 안 바뀌네. 자, 일단은 음수의 제곱근 일단은 요거 해놓고 봅시다. 아까 전에 저번 시간에 뭐 했냐면 i가 뭐를 가진다고 했었죠, 우리가? 규칙을 가진다고 했죠? 거듭제곱이 되면. 그래서 시작은 i제곱이었어요. i제곱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근데 i 세제곱이 되면 여기다 i를 다 곱한 거죠. 그럼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더라. 그러다 또 i를 곱해요. 그럼 i 4제곱은 마이너스 i 제곱이니까 i 4제곱 몇이 나왔죠? 1이 나왔죠? 그 다음 이제 i는 거꾸로 갔죠. i는 뭐라고 정의했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정의했죠. 거꾸로 가서 루트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순환해요. 그러니까 i 제곱, i 제곱, i 제곱, i 5승 되면은 다시 i 5승은 i예요. 이게 i 5승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나타낼 때 표를 보면은 이게 도는 거예요. 그래서 i의 4k승은 다 몇이 된다? i 4k승은 i의 1 남은 거. 이게 루트 마이너스 1. 2 남는 거. i의 4k 플러스 2는 다 뭐가 된다? 마이너스 1이다. 얘는 뭐다? i의 4k 플러스 3은 다 뭐다? 마이너스 i다. i의 4k는 다 몇이다? 1이다. 요게 뭐 4k 플러스 4라고 해도 돼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어차피 다로 나눠 떨어진다는 얘기죠. 요게 다 돈다 라는 거 알아두셔서, 그러니까 i 차수가 아무리 높아도 이거 뭐 150 차수가 되더라도 이 넷 중에 뭐다? 하나다. 차수가 무조건 다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i의 거듭제곱이에요. 뭐 너무 어렵지 않죠? 그냥 곱하기만 해도 나오죠, 여러분들이? 뭐 계산이 뭐 어렵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요거는 이런 수단을 가진다는 거는 여러분 다 곱해보시면 나와요. 뭐 어려운 게 아니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그 밑에 게 더 중요해요. 음수의 제곱근. 자, 이런 거야,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왜 배웠냐? 자, 이거를 음수의 제곱근 때문에 배웠는데, 이 음수의 제곱근이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제. 잘 봐봐.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만약에 마이너스 5가 돼. 이러면 이제 이게 이제 당황스러운 거죠. 이게 이제 우리가 계산을 못 하는 거잖아. 이게 허수잖아. 사실 다해잖아. 이런 게 이제 2차 방정식 풀다 보면 나온다는 거야. 복수수까지 확장을 시키면. 지금 우리가 다 배우는 이유는 다 뭐 때문에 배우고 있다? 2차 방정식. 그러면 이 x가 우리는 사실 뿔마 루트 뭐라고 부른다? 마이너스 5라고 정의를 했잖아. 약속을 했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를 어떻게 정의했다? 뿔마 루트만 씌워서 정의하기로 약속했죠. 이게 중3 때도 나왔던 거죠. 만약에 뭐 x제곱이 3이었다. 그러면 x를 뭐라고 정의한 거야? 뿔마 루트 3이라고 정의를 했잖아. 우리가 다. 중3 때부터 무리수 정의할 때.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근데 얘를 그러면 어떻게 연산할 거냐, 이거야. 나오면 이제. 그때 당황스러운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면 얘가 실제적으로 뭐였냐면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였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우리가 뭐라 놨죠, 이걸? i라고 놨잖아.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 뭐라 놨다고? i라고 놨잖아, 이거. 그러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여서 아까 i가 뭐가 됐던 거야? 사실은 루트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를요, i를 써서 표현해요. 앞으로는. 안에가 이제 음수가 나오면 뭐를 써서 표현한다고요? i를 써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거를 우리가 이제 복소수로 바꿀 거야. 왜냐? 우리 지금까지 배운 게 다 뭐야? 복소수 연산이었잖아. 그러니까 i가 들어간 복소수로 바꾸는 순간 우리가 다 연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얘를 어떻게 바꿀 거냐면 이렇게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바꾸냐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루트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뭐야? 루트 마이너스 5는 실제로 보자면 뭐 이런 느낌인 거죠. 만약에 표현한다고 치면 얘가 뭔 거야? 얘가 i인 거죠. 그래서 음수가 들어가면 빼가지고 i로 바꾼다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뭐 루트 마이너스 a야. 이게 a가 양수라고 할게. 그럼 음수잖아. 그럼 이렇게 바꿔서 쓴다는 거야. 안에가 음수면 양수로 바꾼 다음에 뭐만 바꿔서 빼서 쓰면 된다? i만 바꿔서 쓰면 된다. 이렇게 바꾸기만 하면 앞으로 연산할 때 어려움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다 배웠던 게 복소수 연산이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래서 이런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i를 써서 바꾸겠다라는 게 음수의 제곱근이야. 여기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a 제곱근이 뭐냐?
마이너스 A 제곱, 그럼 A가 양수예요?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지금 A가 양수인데,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X는 뭐가 되는 거냐면, 뿔마 루트 마이너스 A가 된다. 얘가 음수니까 이렇게 바꾸죠. 뿔마 루트 A, I로 바뀌겠다. 그래서, 요게, 마이너스 A 제곱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A 제곱근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연결돼가지고. 그게 이제 두 번째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넣어볼게요. 정말로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돼, 안 성립해야 돼? 성립해야지 그게 해가 맞는 거잖아. 아니야? 정말로 이게 들어가면 진짜 이거 제곱하면 마이너스 A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거야. 그럼 이거를 뿔마 루트 AI를 제곱을 때리면 어차피 뿔마 A 루트 A는 제곱하면 뭐 되는 거야? A가 되는 거죠? 아니? A잖아. 어차피 마이너스도 다 사라지잖아. 루트는 제곱하면 A 되겠고, 이 뒤에 더하면 뭐라 하죠? I 제곱이잖아. 이게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마이너스 A가 맞는 거죠. 아, 해파리가 성립하잖아. 해가 맞는 거야. 확인했죠, 지금? 아니, 안 돼요? 저 확인돼요, 안 돼요? 되죠? 그래서, 얘가, 얘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그냥 뭐 볼 것도 없이 다 뭐로 바꿔가지고 연산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로 바꾼 다음에, I만 써서 바꿔서 연산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음수의 제곱근인 상태에서는 자 연산을 하는 게 별로 편하지가 않아. 왜냐면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웠던 게 뭐로 배웠던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면 이 상태에서 연산하는 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없어. 다 얘를 뭐로 바꾼 다음에 연산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는 거. 무조건. 왜냐면 그걸 다 배웠잖아.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어떻게 알아? 양수로 바꾸면서 I를 써서 나타내라. 그 다음에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냥 연산하면 된다. 그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어렵게 가면, 그럼 이제 문제가 생겼어. 봐봐. 여러분들이 중3 때는 이 루트 안에가 다 뭐만 다뤘냐면 양수만 다뤘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다뤘어. 뭐,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몇이었냐면 루트 AB였어. 뭐일 때? A도 양수, B도 양수였을 때는 이렇게 다 통일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양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 거죠? 이제 슬픈 이야기지만 어디까지 갔죠? 음수까지도 가능해졌잖아. 그러니까 양수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음수일 때, 뭐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구해보자 이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왜냐면 이제 복소수를 배우게 되면서 안에가 음수까지 확장이 됐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양수 할 필요가 없죠. 다 아는 것들이니까. 만약 양수 음수를 해볼게. A가 양수고 만약에 B가 음수야. 그럼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는데 무조건 볼 거 없어. 음수는 뭐로 바꾼다? 양수로 바꾼 다음에 I를 쓰는 거야. 그냥. 묻지도 따지면. 왜냐면 그게 더 편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루트 A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BI가 되는 거야. 왜냐면 B가 음수니까 마이너스에서 양수로 바꾼 다음에 I를 뺀 거야. 이 맛B가 양수인 거야 지금. 그러면 A도 양수고 맛B도 양수니까 그냥 곱하면 되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마이너스 AB의 I가 되는 거야.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있다고 전혀 헷갈릴 필요가 없어. 저게 지금 양수인 거야. 양수면 양수끼리 더하면 곱하면 돼. 이게 그 얘기야. 만약에 뭐 루트 3 곱하기 루트 5였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죠? 그냥 루트 15 하잖아. 곱한 거 여기다 쓰면 되잖아. 똑같아.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기 때문에 그냥 곱한 거 다 쓰시면 돼. 이게 양수기 때문에. 그리고 I가 나오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제 이거 봐봐. 우리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가 있을까 없을까? 있겠죠.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갈 수 있어. 음수가 있으면 I를 뺄 수도 있겠지만 I를 다시 집어넣게 되면 이 안에가 뭐가 되는 거야? 부호가 바뀌는 거지. 그럼 내가 이 I를 안으로 집어넣을게. 그럼 여기 부호가 뭐 어떻게 돼? 바뀌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루트 AB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뭐 그놈이 그놈이야. 이렇게 갔다 이렇게 반대 가는 거니까 I를 다시 집어넣으면 I가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부호가 바뀌어요.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A가 양수 음수면 뭐 이런 거죠. 루트 3 곱하기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5였어. 그러면 얘의 연산은 그냥 루트 마이너스 15랑 같다는 거야. 사실은 이 얘기가 그냥 둘이 곱한 거랑 같다고. 양수 음수면 곱한 게 나온다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루트 15 I가 된다는 거지. 근데 나는 이런 걸 이제 외우고 싶지 않아. 이런 거 이제 이런 걸 외우고 싶지 않잖아? 그럼 더 쉬운 방법도 알려줄게요. 증거의 쉬운 방법도. 근데 이제 몇 개 해보는 거야. 그냥. 그러면 이제 양수, 음수는 그렇다 쳐. 그럼 음수, 음수도 한번 해봅시다. 음수,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있는데 둘 다 음수인 거야. 양수로 바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얘가 둘 다 음수니까 양수로 바꾸면서 A 뺐어. 양수로 바꾸면서 A 뺐어. 그럼 이게 둘 다 양수니까 이거 곱하면 그냥 되는 거야. 양수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되죠? 루트 마이너스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B 하면 되죠? 마이너스가 없어지면서 뭐가 되죠? 루트 A, B가 되겠고 i는 I 제곱이 된다는 거지. 그럼 I 제곱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를 다 보겠지만 뭐 양수, 음수, 양수는 다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루트 A, B가 되는데 음수일 때만 이 마이너스가 빠져. 그러니까 나머지 구간은 다 이거야. 그냥 나머지 양수, 음수, 양수는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하면 그냥 이게 나와요. 근데 둘 다 음수였을 때만 마이너스 값으로 빠져. 연산해보면. 언제? 둘 다 음수였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루트 마이너스 5, 루트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루트 15가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자면. 근데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사실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결론은 둘 다 음수였을 때만 곱한 거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야 된다. 이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보자면. 그러니까 복소수 연산할 때 언제 조심해야 되냐. 두 수를 곱했을 때는 둘 다 음수의 제곱근이었을 때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야. 뭐 그게 이제 설명해 준 거야.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썼어. 문제에서 이게 이거예요 라고 쓰면 여러분들 AP 부호준 거야. AP 둘 다 부호가 뭐다? 음수다 라고 준 거야. 나머지는 저렇게 안 나온다. 그래서 요 식이 의미하는 바는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할게요. 이거 그냥 지금 열심히 쳐다보는 건데 집에 다 해보세요. 내가 이거 안 해보잖아요. 내가 장담할게요. 여러분 딱 2개월도 아니야. 딱 3주 지났잖아요. 뭐 배웠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부분이요. 증명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던 모든 것들은요. 한 2, 3주 지나면요. 그냥 외워지고 끝이에요. 어떤 개념이었어?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이렇게 연산되는지를 다 하나씩 해보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머릿속에 남겠고 나중에 연산할 때 이제 쓰겠죠. 더 쉬운 방법 알려줄 거야. 그리고 나눗셈도 있단 말이야. 나눗셈도 있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때도 양수만 하면 이렇게 됐었어요. 실제적으로 뭐 양변 제곱하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부호가 바뀔 때가 있어. 언제냐? B가 음수일 때, B만 음수일 때. 그게 어디 나오냐면 그 밑에 보면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이 나와요. 음수의 제곱근. B만 음수일 때. 이게 부호 준 거예요. 사실은 부호. 그러니까 분모만 음수면은 이게 마이너스, 이게 보통 양수 때 이렇게 나오거든? 그리고 이렇게 둘 다 음수일 때도 이게 나와요. 직접 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음수일 때부터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음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무조건 바꿔요. 뭐로 바꾼다? 아내가 무조건 음수는 뭐로 바꾼다고요? I를 써서 바꾸라고요. 이 정도는 해볼 수 있어요. 이게 문자로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익숙해져 있어야지 다 문제가 쉬워요. 그러면 이게 봐봐. 약분 되는 거지. 여기도 그냥 여러분들 양수니까 합치면 돼요. 마이너스 없어지겠죠.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음수여도 얘가 얘예요. 양수 똑같아요. 근데 잘 보세요. 분모만 음수일 때 해볼게요. 분모만.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루트 B분의 루트 A가 나오는데 여기서 얘만 음수니까 이렇게 바뀌어요. 그리고 얘가 실제적으로 둘 다 양수기 때문에 합쳐지면 이렇게 돼요. 이게 둘 다 양수예요. 그냥 합치면 돼요. 나눠주면 돼요. 양수면. 문자로 바뀌면 이런 거 안 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게 다 연습이 안 되는 되게 많아. 그러니까 이거 잘 못해요.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문자로 돼 있을 때 이렇게 바꾸는 거 있잖아요. 안 해보잖아요. 절대 안 돼요. 내 장담하게 내 되는 애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이런 거 안 해보잖아요. 하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문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자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으면 앞으로 나오는 거 할 때 잘 이해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머리가 이제 안 좋아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해보라는 건 아무것도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머리가 전혀 안 돌아가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외우고 넘어간 게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다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거 개념 노트 같은 거 쓸 때 다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다가 i를 이제 곱하는 거야. 이렇게. 분모 분자에다가. 실수화 시키기 위해서.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리고 i가 위에 있는 거야. i가 있고 앞에 마이너스가 있는 거야. 이렇게.
i를 곱해서 이거는 마이너스 1이잖아. 이 마이너스 앞으로 뺀 거야. 요 i는 그냥 뒤에 쓴 거야. 그 다음에 이 i를 안으로 다시 넣을 수 있다 없다? 넣을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된다고. 이 마이너스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분모만 음수면 이게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 그러니까 다른 때는 안 빠져. 뭐 양수, 음수, 음수일 때 안 빠지고 분모만 음수일 때만 네 가지 중에서 어떻게 한다? 이 마이너스 빠진다, 안 빠진다? 빠진다고. 그래서 이게 부어줄 때 되게 많이 써. 갑자기 뭐 생뚱맞게 이렇게 줘.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한다면 뭔 소리다? B만 음수다. 외울 때 A, B로 외우지 말고 그럼 헷갈린단 말이야. A가 어딘지 B가 뭔지 모르니까 분모만 음수다 라고 써놓으세요. 자, 얘 옆에다가 뭐라고 쓴다고요? 이렇게 되면 분모만 음수다. 해보시고요, 직접. 한 땀 한 땀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다 배웠어요. 이제 끝났어. 근데 이걸 다 건너뛸게, 이제. 잘 봐. 근데 연산 자체는 이걸 몰라도 돼, 사실. 조금 여러분들 뭐 설명할 수 있는데, 알면은 더 빨리 할 수 있겠지. 알면 더 빨리 할 수 있긴 한데, 잘 보세요, 그냥. 연산할 때 그냥 이런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8을 해야 돼. 그럼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연산할 때는요, 그냥 음수 나오면 볼 것도 없이 i로 바꿔요. 그냥 이렇게 연산하면 훨씬 8을. 그럼 양수끼리 그냥 곱해요. 실수끼리가. 그럼 8로 40i가 되는 거죠. 그럼 40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몇 승이야? 4 곱하기 10이니까 2루트 10 i가 되는 거지. 또 만약에 i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써도 되는 거야. 안 써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냥 기본 연산은 뭐냐면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무조건 뭐로 바꿔라? i로 바꾸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 공식을 외우기 싫으면 그냥 그럼 다 돼요. 뭐 예를 들어 볼게. 루트 마이너스 1 곱하기 예를 들어서 루트 마이너스 8을 해. 근데 이거를 뭐 아까 전에 음수면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나온다. 뭐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냥 이렇게 써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배웠다면 그럼 마이너스 4가 될 거야. 난 이런 외우고 싶지 않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냥 보자마자 루트 2i 써요. 이게 뭐야? 루트 8i 써요. 그 다음에 실수끼리 곱해. 루트 16이고 i 곱하면 i 제곱이에요. 그럼 얘는 이제 4가 되겠고 얘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 4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뭐 플러스 마이너스냐 마이너스 플러스냐 다 외우기 그냥 싫어. 그러면 그냥 무조건 여러분들은 음수 제곱근 나오잖아요. 그 무조건 i로 바꿔요. 그 다음에 복소수 연산 하시면 돼요. 그냥. 이거는 복잡하지 않겠죠. 사실 뭐 이거 기억하는 게 어려우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음수의 제곱근이 나오면 무조건 i로 바꾼 다음에 그냥 복소수 연산 하세요. 복소수 연산 지금 다 배웠잖아.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럼 무조건 다 풀려요. 그러니까 굳이 외우고 싶지 않다. 나는 이제 여기서는 그럼 음수의 제곱근 연산은 이게 끝이에요, 사실. 너무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 뭐 이걸 외우지 않아도 된다. 뭐 굳이. 그럼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제 문제를 몇 개만 풀고 끝낼게요. 자, 필수에 이제 7번 가서 봅시다. 자, 이게 음수제곱근 끝이에요. 오늘 2차 방정식 조금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쉽겠죠? 필수 7번에 거듭 제곱근의 이제 성질인데, 자, 1번에 1 더하기 i 곱하기 i 제곱 더하기 i 세제곱 i 4제곱 점점점점 가서 어디까지 간다? i 백승까지 가는데, 자, 이거 보통 보세요. 이거 한 바퀴 돌면 0이에요. 봐봐. 그다음에 i 제곱은 마일,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4제곱은 1이니까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 없어져. 더하게 되면 얘랑 얘랑 없어져. 4개씩 더하면 다 0인 거야. 이게 4개씩 돌기 때문에 대부분의 규칙이 어떻게 된다? 4개씩 되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서 i부터 i 4제곱까지가 그냥 0이에요. 더하면. 4문금씩 다 0인 거야, 그냥. 그러면 1부터 100까지 갔잖아. 야, 4개 문금씩 몇 개 나오죠, 그러면? 25개지. 근데 그 25개는 다 몇이 되는 거야, 다? 0인 거야. 그러면 답은 뭐만 남는 거야? 1만 남는 거지. 그래서 1이 답이.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되게 쉬운 문제인데 답정 넣어야 4개씩 규칙이 있어야 돼요. 왜냐면 얘가 4개가 돌기 때문에 보통 4개가 규칙인 거야. 그래서 규칙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야. 그럼 몇 개씩 규칙 보통 나와요? 4개씩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웃긴 건데, 자, 잘 보세요. 이게 1-i 플러스 i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 외우는 애들도 있어요, 그냥, 이거를. 얘가요, 이렇게 보면 뭔가 있어 보이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이제 실수화시켜. 실수화시키면 일단 뭐 곱하죠? 1 플러스 i 곱할 거 아니니까. 곱해놓고 보면 이게 되게 썰렁해요. 잘 보세요.
이거 분모 뭐 되죠? 1의 제곱에서 i제곱 빼니까 몇이 되죠? 2가 될 겁니다. 분자는 보면 실수분 봐봐. 1의 제곱이랑 i제곱이니까 실수분이 없어져. 1하고 i제곱 하면 i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없어지고 곱해서 2배만 나오니까 2i인 거야. 약분되면 뭐 거죠? 얘가 i예요. 그냥. i를 조금 디피컬트하게 써졌다. 사실 얘가 i예요, 그냥. 1-i분의 1 플러스 i 정체는 누구였다? i였다. 그러니까 이렇게 써놔봤자 그냥 얘인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거듭제곱으로 또 똑같이 규칙이 있겠지.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이 문제, 2번 문제는 결론은 얘가 i로 바뀌면 i의 몇 승이 되는 거야? i의 100승이에요. 겁나 쉬운 거죠. 이건 몇이겠어요? 당연히 있지만 4의 배수니까 1이겠죠. 그렇죠? 4의 배수는 1이고 4에서 1 남으면 i인 거고 4의 배수에서 2 남으면 마이너스 1인 거고 4로 나눴을 때 3 남으면 마이너스 i인 거고 4의 배수면 1이죠. 4개씩 도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제 요거 나오면 또 누구 하나 유사품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1-i분의 뭐 이거 안 해도 돼요. 뭐 이게 i거든요. 유사품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i예요. 뭐 유리하면 실수하면 나와요. 뭐 외울 필요는 없는데 은근히 많이 나와요. 문제 풀다 보면 i랑 마이너스 i 쓰기 좀 민망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같은 놈이에요. 뭐 써놔도 돼요. 뭐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이제 보자마자 i 그냥 보는 순간 i 그냥 그래 나온다는 거. 너무 자주 나와서 애들이 조금 알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 어렵나요? 안 어렵죠? 뭐 진짜 어렵지 않죠? 자, 이제 밑에 문제들 푸는데, 자, 봅시다. 조금 어려운 문제 풀어주고, 7-3번을 보면, 7-3번을 볼게요. 7-3번. 밑에, 요런 문제들이 좀 심하더라고. C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되겠고, 이게 z의 n승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문제도 사실은, 여러분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가 사실은 그 2차 방정식 해 구한 거야. 근해 공식 썼더니만 이렇게 그지같이 나온 거예요. 그럼 얘를 거꾸로 뭐를 다시 만들 수 있다? 2차 방정식을 만들 수가 있어요.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를 집어넣어가지고 풀면 여러 가지 있어요. 이게 분명히 규칙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보고 하다 보면 규칙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푸는 애들도 많아요. 선생님 이제 제곱하고 세ገብ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얘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서 푸는 방법도 있어요.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방법은 그냥 z제곱을 구해요. 야 이거 z의 n승 1이래. 아 규칙이 있겠지. 가다 보면 나오겠지 해서 그냥 제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분모 뭐가 되는 거죠? 2가 되는 거죠. 분자는 뭐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i 제곱이니까 뭐가 되는 거야? 사실은 2i가 나와요. i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냥. z제곱은 i다. 그럼 1 나오려면 여기다 몇 승만 하면 되는 거야? 여기다 몇 승만 하면 되죠? 여기다 4. 여기다 4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1이죠. z 몇 승이 되는 거야? 8승이다.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고요. 가끔 이런 문제가 제곱할 때 딱 이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조금 많이 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또 뭐를 많이 쓰냐? 아까 2차 방정식을 만들어요. 잠깐만요. 이거 2차 방정식 만드는 거 어렵지 않아요? 루트 넘기고요. 루트 2에 곱하고요. 그 다음에 1 넘겨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i 있죠. 그 다음에 제곱해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근데 이게, 그거 봐. 이렇게 해서 간단한 경우가 있고, 이게 복잡하면 아까 제곱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써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근데 여기는 이게 별로 안 간단하거든요. 이게 별로 안 간단해요. 실제적으로. 이게 별로 안 간단한데, 이게 간단한 경우도 있어요. 제곱했을 때. 그래가지고, 푸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많이 쓰여요. 둘 중에 하나가 간단한 방법으로 많이 간다. 그러니까 얘를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가지고 뭐 제곱한 다음에 뭐 여기가 2z 제곱 마이너스 2루트 2z 플러스 1의 i 제곱은 마이너스니까 이거 넘겨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래서 이걸로 2로 다 나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접근을 하는 방법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요게 보통 태제곱으로 가잖아요? 태제곱 갈 때 여기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잘 보세요.
제곱에서 끝났잖아. 보통 세제곱할 때 이게 여기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많이 나와요. 문제. 그럼 이게 인수분해 공식인데 여기다가 z-1만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z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연결되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세제곱으로 갈 때는. 그러니까 이게 어느 게 무조건 간단하다는 게 뭐 딱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보통은 이런 쪽으로 가서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진짜 제곱, 세제곱 하다가 간단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걸 두 개를 혼용해서 많이 씁니다. 알아두라는 얘기예요.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문제마다 몇 개가 있어요. 풀다 보면 나와요. 하탄에. 그런 것들이 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50분이네 벌써. 자, 8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필수 8번. 자, 필수 8번. 나 아무것도 외우고 싶지 않다. 선생님, 제가 예를 봤거든요. 이런 연산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어떤 것도 외우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고 뭐 저렇게 되고 뭐 니는 니가 되고 나는 내가 되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는 애들이 가끔 있다면 잘 따라오세요. 제일 쉽게 하는 방법은 알려줄 테니까.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요 그냥 다 I로 바꿔요. 자, 그냥 다 I로 바꿔서요. 그냥.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음수면 뭐 곱한 다음에 음수 나온다 뭐 이런 걸 외우고 싶지가 않아. 나는 그런 어떤 것도 외우고 싶지가 않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음수 제곱근은요 다 I로 바꿔요. 이렇게 바꿔서 연산하면 돼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루트 마이너스 25죠? 루트 25i가 되는 겁니다. 그냥 다 음수 제곱은 어떤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나는. 얘는 25죠? 그죠? 그냥 5예요. 얘는 루트 3i가 됩니다. 얘는 루트 6i, 얘는 루트 18i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하세요, 그냥. 아몰랑, 그냥 이렇게 아이 다 빼고. 나는 신경 쓰지 않다. 그러면, 그냥 여러분들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되면 아예 없어지는 거예요. 약분 되는 거예요. 여기도 약분 되는 거예요. 없어져요. 그래서 그냥 연산하시면 되는데, 봐봐. 이거 약분 되죠? 루트랑 루트 약분되면 위에 뭐 남죠? 루트? 3 남죠? 얘 2죠? 미루트 3i가 남는 거야, 앞에서. 그냥 약분하고 그냥 정말로 그냥 복소수 연산을 하시면 돼요. 그냥 대놓고 진짜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면 여기는 5i가 되겠죠? 보이시죠? 그냥 곱하기 여긴 뭐죠? 5분의 루트 3i예요. 됐죠? 그냥 있는 그대로 썼어요. 여기는 뭐죠? i가 없어지고 루트 6하고 루트 18 약분 되잖아. 그럼 루트 몇만 남죠? 루트 3만 남죠? 근데 이렇게 그냥 연산하시면 돼요. 나는 이제 이런 거 그냥 묻지고 따지지도 않고 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다 i로 바꾸시면 돼요. 음수 제곱근을. 그 다음에 복수 연산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곱할게요. 5 약분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i 제곱되면 몇이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남습니다. 여기서. 왜냐면 i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요 두 개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없어지면서 누구만 남는다? 얘만 남는다. 자, 이거는 진짜로 이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뭐 어떤 것도 기억하고 싶지 않다. 어떤 것도 외우고 싶지 않다. 그냥 음수 제곱근 나올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선생님 물어본다면 딱 한 가지 설명 끝나. 나한테 배우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음수의 제곱근을 다 i가 들어간 걸로 바꾼 다음에 무슨 연산하면 된다? 복소수 연산하시면 된다. 끝이에요. 이것까지 까먹을 정도면 이제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냐, 주은아? 이 정도까지 까먹진 않겠죠? 그냥 되게 간단한 거죠. 심플한 거죠. 뭐 음수 나오면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오는데 뭐 외워야 되는데 뭐 분모에 음수 있으면 뭐 막 바깥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거 아무것도 알고 싶지 않아. 그럼 뭐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자, 음수 제곱근 나왔을 때 i로 바꿔서 복소수 연산을 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했던 대로, 그대로. 복소수 연산을 못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다. 그러면 누구나 이제 풀 수 있을 정도로 낼 테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자, 마지막 필수 9번은 그냥 부호 찾는 문제예요. 뭐 찾는 문제다? 부호. 그래서 이제 뭐 루트 b분의 루트 a가 0이 아닌 둘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b분의 루트 b분의 a라는 거니까 a는 양수고 b는 뭐다? 음수 이렇게 준 거예요. 그냥 부호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게 나오죠. 제곱의 루트. 뭐가 나온다고요? 제곱의 루트. 아내가 양수냐, 아내가 음수냐를 물어보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미친듯이 나오는 절대값과 똑같은 놈이죠? 뭐 이런 느낌이죠? 제곱을 하고 루트를 하니까 뭐 이렇게 제곱하고 루트가 들어가면 3이 되죠. 음수면 그거가 바뀐다.
당연했지만 마이너스 3이 제곱하면 9니까. 그러니까 음수면 부 바뀌어요. 절대값이 똑같아요. 양수였어. 그냥 나오면 돼요. 제곱의 루트는. 그래서 부호 따지는 문제야. 제곱의 루트가 나오면 그냥 뭐 따지는 문제다? 부호. 양수면 그냥 나와.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그 문제예요. 절대값이랑 똑같아요. 이거 중3 때부터 맨날 나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나오죠. 제곱의 루트는 절대값 A랑 같다. 양수면 A, 음수면 마이너스 붙어서 나와. 양수 바꿔야 되니까. 얘도 다 그 문제예요. 제곱의 루트는. 그래서 지금 A가 양수고 B가 음수기 때문에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죠.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양수죠. 뿌이뿌로 바뀌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나온다? A-B로 나온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얘는 지금 음수기 때문에 나올 때 어떻게 나온다? 부호 밖에서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B로 나오는데 마마니까 뭐로 바뀐다? 플러스 B가 되겠죠. 다음 뭐다? A다. 이제 부호 따지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그냥 중3 때부터 맨날 나오는 이제 지겨운 문제예요. 그냥 뭐 지나가던 강아지도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절대값 헷갈리면 나는 이렇게 제곱이로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절대값으로 바꿔서 푸세요. 뭐 정 헷갈려 한다. 그럼 절대값 바꿔서 풀어도 돼요. 이렇게 바꾸세요. 나는 이게 절대값인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제곱의 루트 나오면 절대값 바꾸세요. 그냥 여러분들 어차피 다 부호 따지는 문제니까. 그래서 뭐 그 밑에 못 치면 9-3번 같은 거 보시면 뭐 이런 거예요. 루트 1-a분의 루트 4-a다. 자, 여기가 a, b만 아닌 거지. 잘 보세요. 그냥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자, 이게 똑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왔잖아. 마이너스 붙었잖아. 그러니까 분모만 음수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4-a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a는 음수다. 뭐 0도 될 수 있다고 칩시다. 0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자만 뭐다? 분모만 음수다. 분모만 음수다. 범위 준 거예요. 이렇게 그냥. A, B 대신에 그냥 1-a랑 4-a 준 거예요. 똑같은 모양이니까 그냥. 그래서 이렇게 부호 쳐주는 문제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그냥 보면 그냥 풀 수 있는데 애들이 이게 부호 찾는 문제지를 몰라가지고 헤매는 애들이 있어요. 범위 찾는 문제지부터. 연립분식 하면 4보다 A는 작거나 같다가 나오고 A는 1보다 크다. 그려보시면 알겠지만 1보다 크고 4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예요. 범위죠. 1보다 큰 거랑 4보다 작거나 같은 게 나오는 거니까 공통된 범위가 여기여서 얘의 범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범위 가지고 그 다음에 절대값 나오죠. A-그러니까 다 부호 따지는 문제야. 절대값 나오거나 제곱의 루트 나오면 부호의 그 얘기예요. 여기 대입하는 거 3 같은 거 하나 넣어보세요. 그냥 3. 양수잖아. 그냥 나와. 음수잖아. 마이너스 써서 나와. 이런 얘기인 거죠. 끝이에요. 어려울 게 전혀 없는 문제죠. 그래서 뭐 이런 문제 틀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 은근히 틀린 애들이 있어요. 기본 개념이 안 돼 있어서. 되게 쉬운 문제인데. 그래서 뭐 태웠고 이런 거 틀릴 만한 가치가 없는 문제다. 그냥 부호 판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곱의 루트나 판별식 들어가면 안에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판별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중3 때, 뭐 고1 때, 고2 때, 뭐 되게 많이 나와요. 부호 판별하는 거는. 엄청나게 나오니까 틀리지 말아라. 넘어갈게요. 이제 2차 방정식으로. 자, 2차 방정식은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3 1학기 때 배웠잖아요. 배웠어, 안 배웠어? 중3 때 배워요? 안 배운 사람이 있으면은 공부를 안 한 친구죠? 배우는데 뭔가 다른 점이 있겠죠. 다른 점이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2차 방정식. 자, 2차 방정식을 한번 배워봅시다. 2차 방정식. 자, 이런 꼴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2차 방정식. 항등식과 다르게 방정식은 다 뭐를 구하는 게 목적이죠? 근이에요. 다 근싸움입니다. 여기서 뭐 미정계수를 구하고 있다든지 그런 식은 없겠죠? 근데 근싸움인데, 그래서 근이 되게 중요해. 그래서 뭐, 근에 대한 판별식도 근에 대한 판별식이죠. 다 근의 모든 게 집중돼 있어. 그래서 이 근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몇 가지를 배우냐면 중3 때 2가지를 배웁니다. 제대로 배우면. 첫 번째 뭐죠? 인수분해 풀이법. 그러니까 인수분해 풀이법을 배우는 이유는 더 간단하게 빨리 풀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뭐죠? 근의 공식이죠. 근의 공식이 사실은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제곱근의 원리를 이용해서 근을 찾는 방식. 그게 조금 귀찮으니까 그걸 뭐로 만들어 놨다?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근의 공식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 2차 방정식까지는 무조건 해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러면 근의 공식 쓰면 되잖아. 그러니까 해가 무조건 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어려운 방정식이라고 부르지 않는 거지. 그냥 뭐 당연한 거야. 그래서 일단 첫 번째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첫 번째 뭐다? 인수분해 풀이법. 이거 못하는 친구는 아직까지 별로 본 적은 없는데, 그죠? 인수분해는 이거 2차식 인수분해 못하는 친구는 거의 없으니까. 그럼 인수분해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인수분해 됐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쳐봅시다.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죠? 얘가 0이거나 얘가 0인 거니까 그때 x는 a분의 b 또는 뭐가 되는 거야? c분의 d. 이런 식으로 이제 인수분해하면 이제 나오는 거죠, 해가.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은 근이 복잡할 일이 별로 없다. 무리수가 나오는 경우 거의 없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될 때가 있잖아. 그때 우리가 쓰는 게 뭐다? 근의 공식이죠. 실제적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 중3 1학기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배우는 거야. 제곱근도 배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도 배우는 거야? 곱셈 공식도 배우는 거고 인수분해도 배우는 거야. 누구 풀려고? 2차 방정식 풀려고. 그러니까 3학년 1학기에 2차 방정식이요.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면 앞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위해서 다이어가고 있다? 2차 방정식을 위해 다이어가고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뒷부분이 뭐죠? 2차 함수예요. 그러니까 3학년 1학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를 위해 다이어가는 거야. 기본적으로. 근데 중요한 거는 고1 때 또 다뤄. 더 깊숙하게 다뤄. 그 얘기는 뭔 소리죠? 중요하니까 반복할까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반복할까라고 묻는다면 사람이라면 중요하니까 반복한다고 그러겠죠? 중요하지 않은데 뭘 그 반복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그러니까 2차 방정식, 2차 함수, 2차 부등식까지는 그냥 완전히 기본기예요. 그냥 이게 모른다는 게 용서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고등학교 때 교육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겠고 특히 이 근의 공식을 유도하는 거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문자로 해보셔야 돼요. 문자랑 친해져야 돼. 이 정도는 당연히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문자식을 되게 많이 다루거든요, 우리가. 근데 이런 것도 문자가 안 되는데 복잡한 문자가 될 거라 생각하면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왜 문자식 잘 못 다루냐 물어보잖아요. 한 번도 연습해 본 놈이 없어요. 그러니까 별로 안 해본 거야. 그냥 숫자만 나오는 거 몇 개 띡띡 연습해보고 조금 문자 나오면 패스. 이게 몸에 밴 거야. 그러니까 시키면 못하는 거야. 왜냐? 연습이 됐어야 되는데 연습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게 문자를 엄청 다루거든? 근데 보통 문자를 잘 못 다룬 애들을 보면요. 거의 다 증명학원 담을 쌓았던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연습이 하나도 안 돼 있다고. 원래 교육과정상 연습이 다 돼 있어야 돼. 돼 있는 상태로 올라온 다음에 고등학교 거를 맞이해야 되는데 애들이 다 공식만 대충 외우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오면요. 어려워해요. 왜냐? 다 배웠잖아. 개념이 다 배어있는 거야. 배어있는 거야. 근데 중학교 때는 개념이 배어있어도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고 증명하는데 지장이 없고 이해하는데 지장이 별로 없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다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왜 이해를 못하냐라고 하면요. 거의 다 그게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리가 안 좋아서 내 머리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해 못하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중학교 때까지 제대로 공부가 안 돼서 왔기 때문에 거의 이해를 못해요. 거의 다 내가 보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당연하겠지만 이런 것들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볼게요. 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몇이라고 할까? 3은 0이라고 할게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이제 1만 곱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러한 2차 방정식 당연히 이건 이제 인수분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이런 2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라고 할 때 이거를 구할 수가 있는 게 기본일 거예요. 못 구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솔직히 말해서 2차 방정식을 배웠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 하려고 중3 1학기 때 다 왔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안 남고 근의 공식만 남아있어. 이거 진짜 슬픈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3 교육과정 자체를 다 쌩무시한 거예요. 왜냐면 이거를 여러분들 풀려고 근의 공식 없이 풀려고 그렇게 다녀왔는데 얘가 안 풀리면 슬픈 거죠. 근의 공식밖에 안 나. 그럼 왜 배웠냐 이거예요. 그럼 중3 때 우리가 배운 게 다 헛된 일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얘를 풀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최고창이 1인 게 편하니까 양변에 다 뭐로 나눈다? 1로 나누죠. 뭐 1로 나눈다고 해봤자 뭐 근 구하는데 전혀 타격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상수만 넘겨요. 넘긴 다음에 뭐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상수만 넘겨요. 여기 뭐 더해줘야지 완전 제곱식 되죠? 2분의 5의 제곱이죠.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눈 거를 제곱한 걸 더해줘요. 여러분들 그럼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여러분들 다 보면 알겠지만 x 플러스 a의 제곱이라는 식을 배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뭐죠?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나오죠? 불러보세요. 수학아.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a. 자,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냐? 2차식에서 이거를요 2로 나눠요. 그 다음에 제곱한 게 항수항에 있으면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이 공식이요 우리한테 뭘 알려주냐면 1차항의 개수를 2로 나눠서 제곱한 게 상수항에 있으면 그게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그게 뭐의 완전 제곱식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a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얘를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어떻게 했냐면 지금 1차항 개수를 2로 나눈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한 거야 지금. 뭐 여러분들 그냥 암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애들 많단 말이야. 내가 가르치다 보면 진짜 많아. 그냥 왜 그렇게 했어? 그냥 그렇게 시켰어요. 이게 대답이야 대부분 애들이. 그러니까 여기서도 완전 제곱식 만들기 위해서 1차항의 개수를 뭐로 나눴다고요? 2로 나눴어. 그 다음에 제곱한 거를 더한 거야. 그럼 여기가 뭐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고요? x 플러스 2분의 5의 완전 제곱식이 된다. 여기가 나올 거 아니야. 마3에다가 제곱하면 뭐가 되는 거야? 4분의 25. 그러면 계산하면 뭐가 나와? 4분의 13이 나오죠.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을 만든 거야. 뭐를 풀기 위해서? 2차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기서 제곱근 원리가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들 이거 배웠잖아. 처음에. x제곱이 만약에 5야. 그럼 x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뿔마 루트 5잖아. 똑같아. x 플러스 2분의 5의 제곱이 4분의 13이야. 그럼 x 플러스 2분의 5가 뭐가 돼야 돼? 뿔마 루트 4분의 13이 돼야 되는 거야. 이 x 자리에 지금 뭐만 들어간 거야? x 플러스 2분의 5 들어간 거고. 이 5 자리에 뭐만 들어간 거야? 4분의 13이 들어간 거예요. 차이점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개념이에요. 지금 제곱근 원리를 배운 게. 그래서 이 안에 거 x가 뭐냐? 제곱돼서 5가 되는 게 뭐야? 그거잖아. x 플러스 2분의 5가 제곱되잖아. 그럼 x 플러스 2분의 5가 뭐냐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여기서 뿔마 루트만 씌우면 돼요. 이게 제곱근 원리라고. 그러니까 결론은 봐봐. 두 가지야. 완전 제곱식 만들어.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최고차항 1인 게 편해. 그래서 최고차항을 나눠줘요. 이해됐어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 그 다음에 거기서 제곱근 원리를 써. 그 다음에 여기서 탈출이 가능해. 4의 제곱은 뭐죠? 2죠. 분모가 탈출해요. 하지만 분자는 탈출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뭐를 구하는 게 근이죠? 참이 되는 x값이니까 얘를 어떻게 한다? 우변으로 이항한다. 그럼 플러스가 뭐로 바뀌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예요. 이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죠, 이게? 이게 언제 배운 거야? 중3 1학기 때. 그래서 완전 제곱식 하는 것도 배우고 제곱근도 배우는 거야. 누구 해 찾으려고? 2차 방정식의 근 찾으려고. 뭐 됐을 때? 인수분해가 안 됐을 때. 이게 기본 개념인 거예요. 이게 안 됐다. 이거를 몰랐다 그러면 또 슬픈 이야기지만 3학년 1학기 때 가장 중요하게 배우는 2차 방정식을 제대로 배운 게 아닌 거예요. 그냥 개념 없이 그냥 배운 거예요. 그냥 뭐가 배웠는데 난 뭘 배웠는지 모르겠다. 이게 진실이에요, 그게. 근데 이제 이 개념을 이제 근의 공식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유도하는 거야. 그래서 해를 찾는 거야. 그게 정리하는 게 그게 뭐다? 근의 공식인 거야. 왜냐? 수학자들이 매번 일짓하니까 귀찮으니까 이거를 뭐로 만들어 놓은 거야?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공식을 몰라서 사실 구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수학인 거예요. 근데 대부분 애들은 공식을 모르면 근을 못 구하니까 걔는 수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암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계속 암기를 했잖아. 암기를 하니까 내 사고력이 안 늘어난다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남들이 이해하고 있지 난 이해를 못 하는 거야. 왜냐? 내 사고력은 늘어난 적이 없어. 난 한 번도 머리를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단 말이야. 암기만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이해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야. 내 머리가 나빠서기보다는 내가 중학교 때 차근차근 연습이 돼서 다 되어 있어야 됐었는데 그게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딱 들어왔을 때
이때 모든 문제가 다 발생해.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가 안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 왜냐? 어렸을 때부터 그게 몸에 배있으니까 대충 외우고 넘어가고 왜 그런지 모르고 이게 몸에 배어 있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던 애들, 다 이해하면서 했던 애들, 다 증명했던 애들, 이런 애들은 들으면 다 이해가 되는 것들이 나는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수학과 멀어지기 시작하죠. 이제 그만 우리 헤어져. 그래서 손절치고 이제 수포자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야 될 건 뭐다? 모든 걸 다 증명해보고 왜 그런지 문자로 다 해보시고 이게 몸에 배기 시작하면 봐봐.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내가 다시 할게. 시험 문제 안 나올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수업 들을 때 대부분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야. 당연히 수학은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최악의 과목이에요. 여기서 내가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해를 못해. 야, 이것만큼 재미없는 게 있냐? 이거는 뭐야 대체? 이건 외워봤자 답도 안 나와. 영어는 뭐 아몰랑 외우면 성적 나오잖아. 수학 여러분들이요, 열심히 외우잖아요? 성적이 안 나와요, 고등학교 때부터.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이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개념 노트에서 한번 해보세요, 다. 뭐 어렵지 않아요. 문자랑 친해져야 돼. 진짜 이게 기본인 거야. 여러분들. 자, 이거 보자마자 뭐 해야 되냐? 최고창 뭐로 만들어줘야 돼? 1로 만들어줘야 되니까 양변을 뭐로 나눈다? A로 나누겠죠. 여러분들 이거 이제 뭐 다 있어요. 이거 중학교 때 모든 문제집에 있습니다. 누가 했냐 안 했냐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외워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저렇게 갔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상수항을 넘겨요. 뭐 한다고? 상수항을 넘기죠. 그럼 마이너스 A분의 C가 된 거야. 그래서 완전 제곱식 만들어줄 때 다 했잖아. 1차항 계수를 뭐로 나눈다고? 2로 나눈다고. 지금 여기가 A분의 B가 1차항 계수잖아. 이거 2로 나눠요. 그게 뭐야? 2A분의 B예요. 2로 나누면 분모에 2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곱해서 양변에 더해줘요. 이거예요. 그냥 뭐 되게 엄청난 게 한 게 없어. 완전 제곱식 만드는 원리랑 제곱근만 이해하시면요, 다 근의 공식을 유도할 수가 있어요. 딱 두 가지만 알면. 그 다음에 해보는 거야. 내가 직접 문자로 돼 있는 거. 안 해보면 어차피 몰라요. 이거는 내가 당연했지만 너희들 모든 증명을 한다는 얘기는 사고력이 깊어진다는 거야. 사고력이 깊어진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더 깊은 사고를 하고 이해 능력이 깊어진다는 얘기니까 수학에서는 압도적으로 유리해요. 단연코 이게 시험 문제 나오냐 안 나오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완전히 기본기라고. 근데 안 하는 애들이 많아요. 자, 그럼 이게 뭐의 제곱이 되겠냐? 당연했지만 x 플러스 2a분의 b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거 똑같죠? 뭐 숫자랑 뭐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얘가 이제 a 제곱 부분이니까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뭐 어떻게 계산한다? 분수식이니까 통분을 당연히 때리겠죠. 때리는데 얘를 제곱하게 되면 4a 제곱분의 b 제곱이니까 얘도 4a로 제곱을 맞춰주기 위해서 분모 분자에다 뭐를 곱한다? 4a를 곱한다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되겠죠. 얘가 4a를 곱해주면 마이너스 4a 제곱분의 4ac가 된다는 거야. 4a를 곱하니까. 그러면 통분이 됐죠. 4a 제곱 통분되고 얘를 먼저 쓰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얘를 뒤에 쓸게요. 통분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뭐 외울 게 없는 거야. 그냥 문자식 계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개념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 완전 제곱식 어떻게 만들 것이냐? 그 다음에 제곱근 원리 쓸 것이냐?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뭐 외우고 자시고 할 이유가 없어. 두 가지 원리밖에 안 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 쓰냐? 제곱근 원리 쓰면 끝나요. x 더하기 2a분의 b는 뭐가 된다? 뿔마 루트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된다. 이거예요. 이게 제곱근 원리예요. 그냥 뿔마 쓰고 루트 쓰면 끝이에요. 이게 제곱근이야. 여기 이게 짓한 거야. 그냥 뭐 대단한 거 아니라 여기서 x에다가 뿔마 루트 5 쓴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뭐 복잡하다고 해서 뭐 원리가 바뀌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써적으로 뿔마 루트 쓰면 끝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뭐의 제곱이죠? 2의 제곱이잖아. 정확하게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게 양수인지 음수인지 따라주긴 해야 돼, 사실은. 근데 어차피 위에 뿔만이잖아. 그러니까 뭐 2a가 양수였어. 그럼 2a로 나올 거야. 만약에 a가 음수였어. 그럼 마이너스 2a로 나올 거긴 한데 어차피 뿔만이니까 그놈이다. 이게 정확하게 하는 거야. 진짜 완벽하게 하나씩. 진짜 수학적으로 하나도 오류가 없이 지금 때리는 거야. 그러면 실제로 보면 이게 2a가 탈출하겠고요. 2a는 탈출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완전 제곱식이 아니니까.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다. 여기서 이게 이로 넘어가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근의 공식이야. 이게 근의 공식이에요. 뭐 대단한 게 없어요. 이 짓을 맨날 하는 게 싫어서 뭐를 만들었다 수학자들이? 공식 만들었다. 그거예요. 공식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 구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서 넘겨요. 그럼 참이된 x값을 구하는 거니까 2a가 되겠고
이 B가 통분은 돼 있죠? 넘어가면 마이너스 바뀔 뿐입니다. 자, 이거를 유도하는 게 2차 방정식의 가장 기본이에요. 이걸 못하면 뭐 슬픈 얘기지만 2차 방정식을 모르는 거예요. 아, 진짜 모르는, 거짓말이 아니고 그냥 모르는 거야. 그냥 외운 거예요. 그냥 외운 거.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서 대부분 나오겠지만 자, 이 얘기가 나올 거야. 자, 잘 봐. 이제 되게 이제 쉬운 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근을 판별한다고 나왔대. 2차 방정식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개념은요 다 어디 있냐면 이 근의 공식에 다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잘 봐. 내가 만약에 이 개수들이 다 실수라고 볼게요. 개수들이 다 뭐라고 본다고? 실수라고 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실수, 뭐 유리수 실수가 있겠지만 첫 번째 뭐 유리수부터 갈게. 유리수라고 할게. 그러면 요 2a분의 마이너스 b에서는 이건 100% 유리수인 거야. 무리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a도 유리수고 b도 유리수야. 근데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무리수가 나올 수 있겠노? 유리수끼리 나눴는데 무리수가 나올 수 있어요? 없죠? 분수끼리 나눴는데 어떻게 무리수가 나와요? 그러면 무리수 부분은 다 만약에 개수가 다 유리수야? 개수가 다 유리수라면 무리수는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여기서 나온 거야. 무리수는 100%. 그러니까 만약에 개수가 A, B, C 개수가 다 유리수라고 했어. 근데 한 근이 1 플러스 만약에 루트 3이라고 했다 쳐봐. 그러면 2a분의 마이너스 b가 바로 1인 거야. 여기서 실제적으로. 왜냐면은 유리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유리수가 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2a분의 요 뒷부분이 뭐가 된 거야? 루트 3인 거야. 왜냐면 무리수는 요쪽밖에 더 나올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옆에 뿔마가 붙어져 있죠. 그럼 얘가 플러스가 되면 자동으로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근의 공식 안에 모든 2차 방정식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확하게 알면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거를 A, B, C를 이제 유리수에서 실수로 바꿔서 예를 들어서 실수로 바꿨다고 쳐봐. 그러면 이쪽에서 무조건 실수 나올 거예요. 이쪽에서 허수가 나올 수가 있죠. 왜냐면 이쪽이 안에가 뭐가 된다니까? 음수가 돼요. 그러니까 A, B, C가 다 실수가 돼버리면 만약에 한 근이 예를 들어서 2-5i였어. 개수가 다 실수야. A, B, C가 다 실수야. 그러면 실수 여기서 무조건 실수가 나올 거고 여기서 허수가 나올 거라 100%. 그러니까 나머지 한 근은 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2 플러스 5i가 된다는 거지. 이것을 많이 봤잖아. 여기 부호 반대인 거 여기 부호 많이 봤잖아. 뭐야? 곱셈공식 변형에서 맨날 봤잖아. 더하고 곱하고 뭐 이런 거 간단하게 된 게 다 뭐야? 얘잖아. 두근이잖아. 두근 모양이 우리가 많이 봤던 더하고 곱하고 뺄셈이 간단하게 되는 그런 모양이잖아. 곱셈공식 변형이 연결된다는 거지. 100%. 자, 이게 기본에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봅시다. 근이 제일 중요한데 A, B, C가 다 실수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 B, C가 다 실수라고 한다고 하면 여기서 뭐가 결정되는 거야? 근의 개수가 결정되는 거야. 근이 뭔지가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왜냐면 봐봐. 여기 뿔마가 있잖아. 이게 만약에 0이었어. 그럼 근이 몇 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1개. 근데 여기가 살아있어. 그럼 근이 몇 개 나오죠? 2개. 뿔마니까. 그래서 근의 개수를 결정하는 판별식도 어디 안에 들어있다?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모든 게 다 들어있는 거야. 그냥 여기 모든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그냥 근의 공식 안에. 그냥 닦아놓고 얘기해서. 그래서 이거 다 해보는 거야. b제곱 마이너스 4ac를 우리는 그래서 뭐라 부른다? 판별식이라 불러. 근데 뭐를 판별해 주는 거냐? 얘가 실근이냐? 얘가 중근이냐? 얘가 허근이냐를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자면 실근, 중근, 허근을 판별하는 근에 대한 판별식이에요. 조금 더 길게 쓴다고 치면. 왜냐면 다 보일 필요가 없어. 이건 다 어떤 거 기준이냐면 A, B, C의 개수가 다 뭐일 때? 실수일 때. 근데 우리 사실 다 보시면 알겠지만 A, B, C 실수밖에 거의 안 다뤄요. 그 개수에 복소수 오는 경우 없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 문제 풀다 보면 거기에 갑자기 생뚱맞게 개수에다가 복소수가 들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가 그런 방정식이 풀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다 그냥 생각하면 돼. 그러면 여기서 이게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 근이 몇 개가 되는 거죠? 근해가 2개 나올 거 아니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누가 나오는 거야? 2a분의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 나오니까 이게 양수가 되면 실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이 됐어. 그럼 근은 뭐만 나오는 거야? 근은 얘만 나오는 거죠. 2a분의 마이너스 b만 나오는 거지. 그냥 얘가 0이 됐잖아. 없어지잖아. 그래서. 그럼 얘가 이제
나왔다 해서 중근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 다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가 됐다. 중학교 때 안 다뤄요. 왜 안 다루죠? 복소수를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근을 복소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안에가 음수가 되면 이게 무슨 수라는 걸 알 수 있죠. 우리 이제 허수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허수인 근이 몇 개 나온다? 2개 나와서 허근 2개라고 부릅니다. 허근. 이거는 이제 중3 때 안 다뤘던 거죠. 왜냐면 중3 때는 얘를 다룰 수가 없었어. 왜냐? 복소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얘를 판별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판별식은 뭐를 판별하는 거다? 근을 판별하는 거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가 시근이냐? 얘가 중근이냐? 자, 여기까지는 다 시근이에요. 0까지는 다 시근이야. 여기까지 시근을 가지는 거죠. 서로 다른 시근 2개, 뭐 중근 1개, 여기만 허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시근을 가지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허근을 가지는 거죠.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이제 개념 설명하다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도 배우는 게 뭐냐? 이제 뭐 절대값 들어간 것도 좀 배우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걸 배워요. 뭐를 배운다고요? 근과 계수. 약간 스포를 한 거야, 그냥. 나중에 이제 뒤에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유도하는 거 다 해보시고요. 그 판별식도 나와요. 판별식 방금 했어요. 지금 개념을 다 치고 있어요. 지금 판별식을 했고요. 근해 판별을 했고요. 84페이지를 지금 내가 열심히 쳤고요. 지금 왜 몇 개가 나오는지 쳤고요. 그 다음에 지금 90페이지. 자, 이 90페이지가 중요한 거야. 왜냐? 자, 봐봐. 2차 방정식이 언제도 나왔다겠죠? 3학년 1학기 때도 나왔다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중학교 때랑 겹쳤던 부분들보다는 웬만하면 선생님이 안 겹쳤던 부분들이 좀 더 낼 확률이 높겠죠. 아니요? 겹친 것만 낼 것 같아요? 그럼 중3 때랑 다른 게 없잖아. 우리가 인수분해에서도 중3 때랑 겹쳐진 모습보다는 어떤 데가 더 많이 나오는 게 높은 거야? 좀 더? 고등학교 때만 배우는 거. 그런 부분들을 더 열심히 준비하셔야 돼요. 왜냐면 더 나오는 확률이 높으니까, 어려운 문제로. 그럼 여기서도 봐봐. 근과 계수의 관계잖아. 그럼 뭐야? 이게 근이야. 계수는 뭐죠? 여기서 뭐죠? 계수는 뭐죠? A, B, C야. 결론은 뭐야? 근하고 이 근인과 이 A, B, C 사이에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인데 우리가 다 배웠어요. 이게 근의 모습이었잖아. 그치? 얘가 어떨 때 간단해졌죠? 더하거나 곱하면 간단해졌죠. 아니, 안 배웠어요? 나는 뭐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럼 이 두 근은요, 더하거나 곱해봤을 때 간단하게 나온다. 그게 뭐다? 근과 계수와의 관계예요. 진짜 심플해요. 진짜 심플해요. 한번 해볼게요, 그냥 여러분들. 그냥 이게 허건 나오면 아예 빼면 되겠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근위 방식 나왔는데, 자, 딱수근의 공식까지는 유도하고 끝낼게요. 그냥 개념만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차 방정식은요, 다 유도하고 개념 노트 정리하는 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 이 근이요, 두 개가 나와요. 2a분의 마이너스 b, b제곱 마이너스 h. 얘랑, 그 다음에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h. 이렇게 두 개 나온다고요. 이때, 우리가 두 근을 보통 뭐라고 많이 놓냐면, 알파, 베타라고 많이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알파, 베타. 왜 알파, 베타라고 나와요? 그리스 문자에 A, B 같은 거야, A, B. 그러니까 그리스 문자를 상당히 많이 써요. 왜냐면 수학이 그리스 쪽에서 먼저 태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알파, 베타라고 많이 적어요, 두 근. 얻어졌나고요? 그럼 이게 더하면 간단해지고 곱하면 간단하게 나와. 그럼 더해볼게요. 알파 플러스 베타. 이게 근이 두 근에 더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이거 얘가 어떻게 돼 있어? 충분돼 있으니까 없어지겠죠. 그러면 2a분에 뭐가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2b가 나올 거야. 그럼 약분 되냐 안 되냐? 그래서 두 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b다. a, b가 뭐야? 계수잖아. 2차항의 계수랑 1차항 계수야. 그러니까 근과 계수와의 관계다. 그거예요, 그냥. 두 번째, 알파, 베타, 곱해요. 그럼 합차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2a, 분모끼리 곱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뭐가 되는 거야? 2a의 제곱이 되겠고, 위엔 합차니까, 마이너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를 제곱해서 빼주면 되겠죠. 합차니까. 제곱해서 빼주면 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4a 제곱분의 b제곱 마이너스 b제곱 마이너스 4ac가 나오는 거니까 약분되고 뿔뿔로 바뀌니까 4a 제곱분의 4ac 가 나오는데 약분이 또 되죠.
A 없어지고 4 없어지면 A분의 C만 남는 거죠. 이게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더하고 곱한 게 간단하게 나올 거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왜냐? 벌써 뒷부분만 부호가 반대잖아. 그거 지금까지 우리가 다 했잖아. 언제? 곱셈공식 변형에서 맨날 했던 거잖아. 뒤에 부호 반대면 더하면 간단하고 곱하면 간단하다. 그 간단한 거를 정리해 놓은 게 그게 뭐다?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두근의 알파, 베타라고 놓은 거예요, 그냥. 근의 공식에서. 그 다음에 더했어. 간단하게 나오네. 곱했어. 간단하게 나오네.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념이 판별식도 근의 공식 안에 있는 거고 근과 계수의 관계도 어디 안에 있는 거죠? 근의 공식 안에 있는 모든 게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모든 개념이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짝수 근의 공식만 할게요. 짝수 근의 공식은 뭐냐? 조금 계산의 편리성에서 나온 건데 뭐 모르면 안 써도 되긴 한데 고등학교 때 워낙 많이 나오니까 봐봐. 얘가 1창의 개수가 뭐일 때가 되는 거야? 짝수일 때. 자, 짝수근의 공식이 아마 앞에 나올 거예요. 몇 페이지에 나오죠? 자, 그리고 근각계산기 유도하는 걸 하나 더 설명해 줄게요. 거기 보면 84페이지 나와요. 자, 84페이지 메인에 나와요. 자, 이거를 유도하는 방법은요, 되게 쉬워요. 그냥 한 번만 그냥 들으세요. 듣고 이제 오늘 끝낼게요. 자, 이거 뭐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 다 집에서 해보라는 얘기예요. 기본이니까. 자, B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지금 B 자리에 뭐가 들어갔죠? B 프라임이 들어갔어요. 우리가 이거 프라임이라고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 이 B 프라임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그럼 내가 이제 그냥 공식 그냥 유도할게요. 봐봐. 그냥 공식이 있어요. 그냥 그대로 쓸게요.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4h인데 거의 다 외우고 있겠죠? 이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끝나냐면 이 b 프라임만 집어넣고 정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또 뭐 어려요? 여기서 이 그냥 공식에서 b 자리에 뭐만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이 b 프라임. 그냥 넣어볼게요. 그냥 넣어보면 2a분의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루트 2b 프라임의 제곱이니까 4b 프라임의 제곱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4ac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까지 뭐 이해 안 되는 거 있어요? b 자리에다가 뭐만 집어넣었다? 2b 프라임만 집어넣었어요. 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 2b 프라임 들어가고 2b 프라임의 제곱하니까 4b 프라임 제곱된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럼 여기서 해봐. 원래 판별식 자리가 뭐였죠? 1,4ac였죠. 여기 판별 자리에 누구 있냐? 판별 자리에 누구 있어요 지금?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ac가 있잖아. 그래서 짝수 판별식 쓰라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2분의 d가 아니라 4분의 d가 돼요. 왜냐면 이거 양면을 뭐로 나누니까? 4로 나누니까. 그래서 짝수 판별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선생님 이런 거 되게 이런 거 되게 왜 4분의 d가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선생님 그냥 뭐 짝수니까 2로 나눠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루트 안에 있던 거를 이게 원래 판별식이잖아. 루트 안에 있는 게 판별식인데 짝수를 넣다 보면 이게 4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4c 나오니까 이걸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4로 나눠준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짝수 판별식을 4분의 d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요. 이거 뭐 왜 4분의 d 그냥 4분의 d 쓴 거 아니야? 2분의 d 쓸까나 4분의 썼나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정말로 그 모양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 여기가 판별식이잖아요. 그거를 4로 나누면 짝수 판별식이 나오는 거야. 그게 뭐야?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지. 이게 판별식인 거야. 봐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4로 묶으면 이렇게 돼요. 이 4가 2의 제곱이니까 바깥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나와요. 2가 튀어나와요. 이게 2의 제곱이니까 양수니까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b 프라임 뿔마 2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니까 이 2들이 다 약분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짝수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짝수근의 공식입니다. 짝수근의 공식이에요. 자, 짝수근의 공식은 그럼 왜 외우냐? 이 1차의 개수가 짝수일 때는 그냥 근의 공식을 쓰잖아요? 그럼 나중에 약분해야 돼요. 뭐라고요? 그냥 이 중간이가 짝수였을 때 그냥 근의 공식을 쓰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약분을 한번 해야 돼. 그러니까 약분하는 게 더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미리 약분된 거를 쓰자. 그러니까 수학자들이 생각보다 귀찮은 걸 되게 싫어해. 그러니까 뭐든지 간단하게 공식을 만들어, 최대한. 약간 그 집착병이 있어, 얘네들이. 약간 수학자들이 약간 광적인 집착이 있어. 어떻게든 모든 게 증명돼야 된다? 어떻게든 간단하게 구하는 건 최선의 방법을 찾는다, 안 찾는다? 찾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안에서 짝수근의 공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딱스 판별식도 엄청 써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별로 안 쓰지만. 그러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왜냐? 엄청 쓸 거니까 얘 가지고. 얘랑 엄청 써요. 봐봐. 내가 얘 써도 답은 나와. 당연히 나오겠죠? 근데 봐봐. 쟤만 안다는 얘기는 남들보다 내가 불리하다는 얘기야. 왜냐면 남들은 다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나 혼자 복잡하게 한다는 거야. 그 얘기는 뭐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실수할 확률도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은 고등학교 때가 좀 짜증나. 내가 사실 뭐 고등학교 수학에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다 시간 싸움이잖아. 그러니까 효율적인 걸 다 찾아내야 돼.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이게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뭐 여기서 시간이 안 부족하면 참 좋겠지만 다 부족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모든 시간들을 다 아끼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다 최대한 빠르게 풀고 쉽게 푸는 방법들을 다 익혀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익힐 때부터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바꾸기가 어려워. 우리 사람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생겨 먹었어. 처음 배울 때 가장 효율적인 걸로 내가 만들어 놔야지만 편한 거지. 중간에 막 복잡한 거 쓰다가 중간에 바꾸려고 하면 더 힘들어요. 이런 거죠.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 볼링을 치러 가. 볼링 치러 가는데 맨 처음에 배울 때 폼을 제대로 배우면 시력이 빨리 늘 텐데 내가 폼을 전혀 안 배우고 내 마음대로 막 친 거야. 그래서 막 폼이 막 사원 막 치면서 갔어. 그런 애들은 나중에 제대로 배울 때 그 폼을 다시 다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 그게 더 힘든 거야. 아예 완전 생초보가 처음 폼을 자꾸 배우는 것보다 폼이 이상하게 만들어진 애들을 다시 그 폼을 없애고 새로운 폼을 만드는 게 쉽다 어렵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거는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중간에 바꿀게요. 시험 볼 때 바꿀게요. 망한 놈들이에요. 절대 공부 안 해본 놈이 그걸 헛소리 하는 거예요. 무조건 처음에 익힐 때 가장 좋은 방법이 익히는 게 맞다. 왜냐면 중간에 바꾸는 건 어려운 거야. 이게 쉬우면 이상한 놈이에요. 걔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연습할 때부터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할게요. 가장 좋은 방법들은요. 무조건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그게 내한테 익숙해져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애들이 있어. 내가 같이 써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죠. 그냥 복잡한 거 하다가 나중에 시험 볼 때 간단한 거 쓰겠대. 이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이런 거야. 한 번도 폼을 개판으로 치다가 정말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볼링 시합에 들어갔을 때 갑자기 폼 바꾸겠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 건 없는 거야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상하게 뭐 나는 지금은 대충 공부하다가 시험 때 되면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공부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망해요. 근데 그런 애들 너무 많이 봤어요. 남자애들이 그런 애들이 많아요. 대충 하고 시험 때 좀 뭐 벼락치기 하면서 바꾸면 되지. 그게 됩니까 그게? 그게 됐었으면요. 이렇게 내가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방법들은요. 가장 좋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익혀나가는 게 최고예요. 수학은. 그래서 어렸을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했잖아요. 여러분 강남 애들보다 왜 불리하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정말 슬프지만 강남은요. 초등학교 때부터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대학교까지 가르치는 사람들, 고등학교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요. 그 얘기는 퀄리티가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여기서는 불가능하죠. 왜냐?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선생님이 고등학교 가르치는 선생님이 갖다 놓으면요. 비싼 거야. 돈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비가 겁나게 올라갈 거예요. 만약에 되면. 근데 그런 사람한테 배우면 당연하겠지만 제대로 된 걸 가르쳐 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애들한테 만약에 너희들이 어떤 학원을 선택해야 돼. 그럼 어떻게 얘기하냐? 최대한 원장님이 다 가르치는 데를 가라. 왜냐면 원장이 안 가르치면 대부분요. 견적이 안 나와요. 이게 대부분 다, 만약에 내 고등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어? 근데 내가 초등학교를 가르치면요. 내 월급이 뭐 200 얼마 받는다 쳐봐. 근데 내가 중학교 가르쳐. 300만 원이 돼. 근데 고등학교까지 쳐. 400만 원이 넘어가. 근데 이제 정시까지 쳐. 막 500, 600, 700, 800이 막 돼요. 막 이게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인건비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쭉 기하급수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내가 고등학교까지 다 가르칠 수 있는데 갑자기 내가 와가지고 초등학교를 가르쳐. 그럼 당연하겠지만 누가 와서 가르치려고 하겠어요? 가르치려는 사람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그러니까 돈을 많이 주지 않는 이상은 그게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만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죠. 근데 원비는 싸겠죠. 근데 가르치는 방법이 당연히 수준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이제 강남 애들이 그런 데서 유리한 거야. 얘네들이 돈에 갖다 붓잖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처음 배울 때 제대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랑 출발점이 좀 다른 거야. 그게 좀 슬픈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머리가 나쁜 게 아니야. 슬픈 이야기지만 걔네들은 고퀄리티의 수업을 언제부터 듣는다는 거야? 초등학교 때 듣는 애들이 되게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배우는 애들이 별로 없는 거지. 처음부터 배울 때부터. 그러니까 올바른 수학 공부 방법으로 시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은 거야. 그러니까 유리한 거야. 그러니까 차이가 발생하는 거야. 우리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걔네가 교육의 질을 더 좋게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
그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사실 뭐 슬픈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제 돈 따라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게. 슬픈 이야기지만. 그러니까 다 같은 머리를 갖다 놔도 고퀄리티의 교육을 받은 놈이 더 잘 나올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냥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현실인 거예요. 특히 수학은 더 심하다 안 심하다? 더 심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결론은 지금도 아직 늦지 않았다며 내 주위에 많은 애들이 다 개판처럼 공부하고 있어요.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제대로 바꾸시면은 는다 안 는다? 는다는 거야. 그리고 이해 능력이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개념을 다 쳤어요. 오늘 사실은 다 쳤다 안 쳤다? 다 친 거야. 근데 사실은 한 개 뭐밖에 없다? 근해 공식밖에 없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 근해 공식에서 다 파생된 거야. 그래서 판별식도 쳤고 근과 계성도 친 거야. 그리고 딱스근해 공식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된 거야. 그냥. 그래서 2차 방정식은요. 그냥 근해 공식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처음이자 끝이에요. 아니 거짓말이에요. 그 안에서 모든 개념이 파생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 이해를 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2차 방정식을 이해를 한 거다 못한 거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요. 다 해보시라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